혹시 지금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 안일함이 당신의 잠재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미래까지 망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상황이 적당히 나쁠 때가 가장 위험한지 그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지금 이 질문을 딱 듣고 마음이 살짝이라도 뜨끔했다면 사실 당신은 이미 그 함정의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뭐 엄청 큰 불만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심장에 뛰는 열정이나 진짜 만족감도 없는 바로 그 상태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월급이 밀리지는 않는 직장, 뭐 큰 다툼은 없는 인간관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예측 가능한 하루. 이런 적당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이라는 아주 달콤한 마약을 주지만 동시에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벽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문장이 오늘의 핵심을 그냥 그대로 꿰뚫고 있어요. 때로는 인생이 최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강력한 발판이 된다는 건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기묘한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개념이 바로 리전 베타의 역설입니다. 이 개념을 딱 이해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삶에 안주하면서 우리의 잠재력을 썩히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아주 직관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장이 한 1.6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걸어갈 만하지 하면서 20분을 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리가 2배로 늘어서 3.2km가 되면 어떨까요? 이건 걸을 거리가 아니야 하면서 바로 자전거를 찾아 타겠죠. 결과적으로 8분 만에 도착합니다. 보세요. 더 나쁜 상황이 결국 우리를 더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이끌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중간한 불편함은요, 우리가 행동에 나서게 할 만큼 충분히 고통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참고 적응하고 합리화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정말 최악이 되면 우리 뇌는 생존 스위치를 탁 켜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죠.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에서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다가 결국 살며 죽고 마는 그 개구리처럼 우리도 적당히 나쁜 상황에 서서히 적응하다가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핵심은 바로 이 고통의 임계점입니다. 지금 이대로 머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저 불확실한 변화를 감수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교활한 함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문제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세계적인 작가 팀 페리스가 제안한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 바로 두려움 설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얻어가실 인생의 치트키가 될 겁니다. 이 두려움 설정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안개 속에 숨는 게 아니라 그 안개의 정체가 뭔지, 최악의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종이에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보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를 정면으로 딱 마주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안락한 감옥에서 탈출할 구체적인 5단계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해보면 정말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이 5단계를 쭉 거치고 나면 변화에 대한 그 막연했던 공포가 구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첫 단계는요, 머릿속의 모든 걱정을 그냥 남김없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끔찍한 일들이 떠오르나요? 돈 문제, 인간관계, 경력, 후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진짜 최악의 상황을 한 10가지 이상 적어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앞에서 적은 그 두려움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종의 리스크 방어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거죠. 사전 준비를 통해서 대부분의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재기 플랜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걸 한번 해보면 알게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은 생각보다 영원하지 않고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이제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진짜 보상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이 변화를 시도했을 때 설령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뭘까요? 이 과정 자체에서 얻는 성장과 배움, 그 해방감이야말로 진짜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연습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즉 현상 유지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를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나쁜 현재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확실하고 파괴적인 리스크입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당신의 일, 관계, 감정 어떤가요? 아마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어쩌면 조금 더 무기력하고 냉소적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요?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 미지근했던 불만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채 더 깊숙이 당신의 삶에 뿌리 내렸을 겁니다. 3년입니다. 그 적당히 나쁜 상황이 이제는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 변화를 시도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젠 돌이킬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게 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의 진짜 무서운 대가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연 미래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아마 제발 오늘 당장 그것 좀 시작해줘 라고 애원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댓글로 딱 한 가지만 선언해 보세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작은 행동 하나를요. 오늘의 1% 노력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